자, 육신 통변론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인데요. 육신 통변시 참고사항, 육신 통변 참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역할과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비견이 하는 일이 뭐고, 역할이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가령 육신의 하나인 비견이 하는 일이 뭐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즉 역할이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비견만 있는 건 아니죠. 식신상관, 또 뭐가 있어요? 비견 겁제도 있고, 인성,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재성, 관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육신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역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육신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사회적인 성향, 그 다음에 직업, 재물, 배우자의 성향 등 육신이 취하는 각종 성향을 파악을 해라.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사주를 해석하는 데는 변수, 경우수가 있다. 예를 들면 재성이 있는데 비겁이 많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 그렇죠? 재성이 있는데 비겁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나와 재성을 나누어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누가 와야죠? 칠살이 와서 비겁을 쳐줘야죠. 근데 재성이 있는데 비겁이 없을 때는 어때죠? 나 혼자 갖는 거죠. 근데 내가 신강하면 괜찮은데 내가 신약한 경우는 재성에 치겠죠. 내가 약한데 재물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재성이 비겁이 있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신강한 경우는 내가 충분히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 비겁이 있으면 나눠 가져야 되니까 나한테는 좀 아쉬운 경우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보라는 거죠. 이런 경우수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육신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위치별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육신이 이게 차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들 하죠. 그래서 예컨대 뭐 이게 연간에 있거나 월간에 있거나 이거는 이제 일간 또 시간이 있는데 연월일시 즉 금요일실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가 다르죠. 예컨대 연은 조상자리, 월은 부모자리, 그 다음에 월지는 남편궁 자리, 일간은 나의 자리, 그 다음에 일지는 처의 자리, 시주는 뭐다? 후손 자리 또는 자식 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위치와 거기에서 쓰이는 육신이 어떠한 그 역학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라. 즉 육신의 위치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라라는 겁니다. 자, 육신의 위치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은 식상이라도 천간에 있을 때와 지지에 있을 때가 다르고 같은 상관이라도 연간, 연지, 월간, 월지 각각 다 다르다. 여기에 경우수가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을 때와 천간에 놓고 지지에만 있을 때, 지지에 놓고 천간에만 있을 때 이런 것이 다 경우수가 된다. 그러나 일단 각 위치별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그 위치, 즉 자리 파악을 잘해야 된다. 육신이 각 자리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파악을 잘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또 거기에 더 들어가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오행별. 자, 예컨대 식상이라고 했을 때 목이냐, 화냐, 금이냐, 수냐, 토냐 이런 게 또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오행별, 간지별 또 다르게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관이라도 또 나오네요. 여기 금수상관, 목화상관이 다 다르다. 또한 경금의 해자수 식상과 신금의 해자수 식상이 또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오행별, 간지별, 육신의 특성까지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게 참 난해하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육신의 또는 십성의 그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검색을 좀 해보시면 또는 공부를 해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가면은 이제 복잡해지는데 약간 이거는 응용하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신의 그 위치별 특성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오행이 뭐냐? 같은 재성이라도
과, 토, 금, 수 중에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 일반인들은 그냥 재성이라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재성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재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재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가 재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이 재성일 수도 있고, 토가 재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일간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당신은 수가 재물이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가 재물인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별에 따라서 일간에 따라서 오행에 따라서 십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십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예컨대 연간에 있으면 재성이 연간에 있으면 뭐죠? 연간에 있으면 부모님이 좀 잘 살았겠구나. 조상 때 좀 넉넉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지나 시지에 있고 그러면은 현재 내 배우자, 내 가족이라든가 내 자식에게 재물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별, 오행별, 육신의 특성까지도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라는 거죠. 같은 정관, 같은 식상이라도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오행인가, 어느 간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뭉쳐서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면 육신의 해석이 틀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각 상황별, 즉 오행에 따른 상황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성이 목이다, 재성이 금이다. 그러면 목을 활용한 재성이 뭔가, 금을 활용한 재성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토가 재성이다. 목일간의 목극토, 토가 재성이면 토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다? 부동산을 또 연장하잖아요. 당신은 부동산이 맞겠어. 또는 수극화. 그러면 수일간에게 화가 재물이면 화는 뭐겠어요? 우리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주식시장 가면 전광판 있었죠. 지금은 이제 다 사이버 거래하고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증권회사 객장에 가면 그 전광판이 있었고 그 전광판이 상승할 때는 빨간불이고 떨어질 때는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광판을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식관 중에서 뭐가 있죠? 정화로 봅니다. 정화. 그래서 정화를 전광판으로 본다. 그래서 정화와 관련져 가지고 당신은 주식에 뭐 하면 맞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화가 용신이냐 또 희신이냐 뭐 그런 거 먹을 수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여러 가지의 그 오행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재성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행에 따라서 또는 십간에 따라서 또는 그러니까 십성에 따라서 또는 간지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런 해석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타육신과의 관계를 볼까요? 자, 상관이 있어도 인성이 있어서 잘 극제를 할 때와 뭐죠? 인극식이죠. 인극식. 인성은 식상을 극을 해요.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인성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회방꾼이죠. 상관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성이 와가지고 인극식으로 지 눌러버리니까 좋은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주에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정관도 있고 해서 상관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정관도 있고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으면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인성이 와가지고 인극식으로 상관을 눌러버리면 관 홀로 남죠. 그럴 경우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그 다른 타 육신이 왔을 때 그 역학관계 이것과 저것을 다 살펴봐라. 전후 좌우 관계를 살펴보고 그게 좋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감명을 해라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어도 인성이 있어서 잘 극제를 할 때와 인성이 없을 때, 식신이 있어도 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육신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성, 자 식신이 있고 재성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재성이 있어요.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하면은 돈복이 있다 없다? 약하다. 없다. 그죠? 그런데 식신이 들어왔다. 식신이 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뭐죠? 식생재로 재물을 생해주죠. 그러니까 재물복이 있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육신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무시하고 한 가지 육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잘 맞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타 육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면밀히 분석을 해서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잘 통변하면 사주를 잘 감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5번에 합형, 파해, 원진, 공망 등의 신살이 있을 때 이것을 보면 자 합과 살이 또는 형, 파가 있을 때 해가 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육합 그렇죠. 이런 합, 형, 파, 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렇죠. 이거는 약간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합과 각 신살들 뭐 원진, 공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용력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어야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 있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일단은 육신을 공부하는데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역할부터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의 그 경우수 예컨대 합, 형, 파, 해, 원진, 공망 등 신살 이런 것도 알아야 통변이 수월하게 되겠죠. 근데 기본은 이제 뭐죠? 육신의 특성을 알고 육신에 일단 해석을 해야 되겠죠. 사주 원국에 없거나 쇠약한 육신의 특성, 혼잡하거나 태가한 육신의 특성이라도 제대로 파악하여 통변해주면 적중률도 아주 높고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 가지를 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사주를 감명하면 다 이게 이제 실전에서 나오겠죠. 대운, 세운에서의 육신의 특성. 육신을 이제 할 때 우리가 대운은 뭐죠? 10년마다 오는 운이에요. 10년마다 운.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좋죠. 사주 원국은 그 사람이 딱 팔자에 정해진 운명이라면 대운은 그래서 사주가 어떤 자동차와 같다면 대운은 도로예요. 도로. 그래서 사주가 그랜저급으로 좋아도 도로가 즉 길이 안 좋으면 예컨대 대운이 안 좋아서 자갈발길을 가야 된다. 그럼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그 자갈발길을 가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차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차 수준급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려요. 즉 도로는 대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우는 뭐죠? 1년마다 오는 운이에요. 1년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 내년에 예컨대 신축년이다. 2021년. 그러면 신축년에는 나의 한 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 원국이 있고 그 다음에 10년마다 영향을 미치는 대운이 있고 그 다음에 1년마다 영향을 미치는 세운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감명을 하라 이 얘기죠. 자, 기타를 한번 볼까요? 하나씩. 자, 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죠. 현실, 활동, 결과. 아버지가 편재였어요. 여자도 재성이고 건강도 재성으로 봅니다. 부와. 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을 부하로 보면 재성으로 보면 되고요.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다른 거죠. 음양이 다른 거. 편은 음양이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동양처럼 공부보다 음양이 조화가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길신으로 보죠. 예컨대 정관, 정인, 그 다음에 식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비견, 정인, 정관, 정제, 식신 이게 사용신이죠. 사기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자가 들어간 게 일반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편자가 들어간 것은 일반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안 좋다기보다도 약간 극과 극일 수 있다. 그죠? 자, 길신은 여기 나오군요. 길신은 재관인식, 재성 즉 정제를 말하고요. 관은 정관을 말하고 인은 정인을 말하겠죠. 식은 식신을 말합니다. 흉신은 살, 칠살이요. 편관. 그다음에 상은 상관, 식신에 대응되는 상관. 효는 뭐냐면 편인을 말해요. 편인.
그 다음에 이는 양인을 말해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간에게 있어서 일종의 겁제예요. 지지에 있어서 겁제다. 양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길성의 역할은 생조, 설기, 극제 등을 통해서 어떤 작용? 좋은 작용을 하도록 한다. 흉신, 편성은 치우친 생조, 도기, 파극. 도기는 뭐냐면 이 설기하고 비교하실 때 설기라고 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좀 나누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 에너지를 통제해가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기는 뭐예요? 난 죽기 싫어요. 근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보다 강한 기운이 내 기운을 내 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제는 또 뭐냐면 균형을 잡히면서 통제를 하는데, 파극은 그냥 깨버리고 무조건 한쪽을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생조는 이제 적당히 봐가면서 물도 적당히 줘가면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을 그냥 갖다 양동이로 부어버리면 그렇게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썩습니다. 뿌리가. 그런 것처럼 치우친 생조,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길성은 좋은 역할, 그 다음에 흉신은 일반적으로 좀 치우친, 한쪽으로 치우친, 편자가 치우칠 편자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나오네, 도기. 자, 도기는 기운을 도둑질해 간다, 뺏어간다는 것이다. 강제성이 들어있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기운을 싹 훔쳐가는 것이 독이다. 파극은 깨부셔서 쓸모가 없게 만드는 거, 파괴하고 작살내는 것이다. 상관의 첫 번째 역할은 정관을 파극시킨다. 칠살을, 일간을 파극시킨다. 효신은 식신을 파극시킨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우리 앞에서 도식이라고 배웠어요. 자, 효신은 올빼미 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로 도식이라는 게 있다. 도식은 뭐예요?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도식은 밥그릇을 엎어버린 건다. 자, 근데 식신이 와서 살을 제해주고, 살을 억제해주고 있는데, 식극관으로 편인이 나타나서 임극식으로 이 식신의 좋은 역할을 못하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식신이 그 제어하고 있던 칠살, 그 깡패 같은 놈들이 더 드세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것을 도식 또는 효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겁제는 정제를 파극시킨다. 자, 편인은 겁제가 있으면 일간이나 비견에 정을 주지 않고 겁제를 생한다. 자, 편인은 뭐죠? 치우친 인성이에요. 정인은 올바른 인성, 어머녀 같고, 편인은 치우친 계모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간이나 비견에게 좋은 것에 정을 주지 않고 누구한테 줘요? 나의 라이벌, 내 재물을 뺏어가는 겁제에다가 편들어서 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은 겁제를 생해주고 정제는 일간이나 비견을 생해준다. 특히 일간을 생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겁제는 편인의 친자식이다. 우리 파치콩진가요? 그런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겁제는 편인의 친자식이라서 그 편인 계모가 남편의 자식은 덜 챙기고 자기 자식만, 데려온 자기 자식만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편인, 즉 계모는 겁제만 챙긴다. 내 재물을 뺏어가는 거죠. 이럴 경우 편인은 일간의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렇죠? 괴롭히기만 하지 일간, 원래 남편 자식을 돌보지 않죠. 겁제는 식신보다는 상관으로 치우쳐서 편은 편끼리 서로 연결을 맺어서 나쁜 쪽으로 치우칠 소지가 있다.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 흉신들이 생하는 역할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흉신 썼잖아요. 상관, 그 다음에 칠살,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양인,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린다, 그 말이겠죠. 자, 흉신이 다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경우수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즉 제화된 흉신은 길신보다 10개보다는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제화된 흉신 하나가 10길신 안 부럽다. 약한 길신들보다 제화된 흉신 하나가 훨씬 더 똑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 깡패 있죠. 깡패 나쁘게 쓰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힘을 올바로 쓴다고 가정하면 어떤 동네, 어떤 그 구역에 정의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상관의 극제는 정인,
자,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상관폐인. 7살은 식신, 식신 제살, 효신은 편제, 양인을 극제하는 것은 편관 등의 극제 육신이 있거나 화하는 육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보실 때 이제 사주를 감명하거나 그럴 때 상관폐인이라든가 식신 제살, 뭐 효신 편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그 실제 사주 감명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때그때 그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을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공부했는데 이제 육신에서 특히 육친 관계 앞에 십성과 육친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감명을 하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겠죠. 그렇죠? 특히 육친에 관해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해서 잘 감명을 하면 우리 사주 감명하시는 그 오시는 분에게 여러 가지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두루두루 공부하시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명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그러한 힌트들을 얻어서 사주 감명에 요긴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 육친을 이 장을 끝으로 자 육친에 관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